안녕하세요. 이미연, 김경민, 서기현으로 구성된 사쿠라입니다. 스페인스케이프 신규 브랜드 디자인 전략 수립하는 과정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안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에서 세분화, 타겟팅 및 포지셔닝은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경쟁 시장에서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산업 동향을 알아본 후 STP 전략 수립 과정으로 시장 조사 내용에 대해 발표하며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STP 전략 수립에 있어서 시장을 세분화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시장 세분화는 제품, 서비스를 판매할 목표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성적 차이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을 세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화장품 시장은 다시 성장세로 접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산업 전반에 걸쳐 화장품 산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으며 친환경 이슈를 넘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적 소비 문화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언택트 소비로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디지털 마케팅이 확대된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의 지속적인 착용으로 뷰티 화장품보다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기초 화장품 제품이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노마스크로 다시 화장품 업계가 살아나고 있고 한국 또한 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화장품을 찾는 시기가 온 만큼 다시 회복하며 추후 화장품을 다시 쓰는 사람들의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나이별 활용이 많은 브랜드 리스트를 살펴보았을 때 20대는 2만원대의 진정 보습 라인의 기초 제품을 드럭스토어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뷰티 정보의 화해에서 화장품을 탐색한 2030 여성 중 80%가 기초 제품을 탐색했으며 기초 제품의 2030 여성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30 여성 소비 특징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소비하기 원하고 글로벌과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욕구가 강하며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대부분이 전자상 거래가 있으며 경험이 있으며 2030 여성은 소셜 커머스 매출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져가면서 화장품 마케팅에서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국내 유튜브 10위 안에 꼽히는 뷰티 크리에이터들의 평균 영상 구독자 수는 60만 명입니다. 파급력도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특정 제품, 인기 뷰티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블로거의 추천 제품이라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기초 케어 제품의 구매 요소에서는 크게 가격, 향, 패키지, 제형, 성분 용량의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매 요인을 활용하여 브랜드 전략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드의 전략 키워드가 어디에 집중되었는지 판단하여 마케팅 방향성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마케팅 솔루션 사이트인 비긴에 따라서는 국내 이커머스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보다 기초 화장품의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이는 지속적인 마스크로 착용으로 인한
피부 고민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러블 크림, 잡티 세럼과 같은 키워드의 검색량이 작년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 화장품의 구매 경로의 패턴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인터넷이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드럭스토어, 면세점, 브랜드샵 등 순으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경로를 통하여 구매하는 이유로는 편의성과 기존의 경험으로 이용한다는 기초 케어 제품의 구매 패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펀슈머입니다. 펀슈머란 펀과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MZ 세대의 소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가성비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재미하는 뜻입니다. 소비를 통하여서 취향과 재미를 모두 잡고 싶은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기업들은 이색 콜라보 등으로 재미와 독특함을 돋보이는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닝아웃입니다. 미닝아웃은 미닝 플러스 커밍아웃을 합성어로 자신만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 등을 소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STP 전략 수립 과정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기 위한 시장 트렌드 조사와 다양한 플랫폼 조사를 통해 예상 표적 시장을 시각화하였습니다. 향후 예측되는 기초 화장품의 트렌드나 이슈에는 스킨케어, 클린 뷰티 등의 키워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여유로운 삶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으로 인해 더마 화장품 등 집에서 스스로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중심으로 더마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트렌드는 가치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들이 환경 문제, 가치 소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업계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고 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품 구매에 연결시키는 가치적인 소비, 소신 소비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과 별개로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클린 뷰티 제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치적인 트렌드가 이어져 패키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친환경 패키지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소비하는 브랜드 패키징은 실용주의, 모든 용기는 기능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모레퍼스펙의 클린 뷰티 브랜드입니다. 프리메라와 드호캄은 식물성 콩기름 잉크와 무색 투명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좋은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렌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주변 플랫폼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100만 사용자의 뷰티 앱 화해 프로모션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피부 타입별, 맞춤 화장품 등의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클린 뷰티, 시카더마, 진정 관련 키워드가 많이 노출된 올브령의 진열대 모습입니다. 진열대 안에서 제품은 차별화를 주면서 조화로운 패키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켓별 입점해 있거나 노출되는 브랜드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홈쇼핑은 주력의 상품을 한두 개를 가지고 있으며 할인과 이벤트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객층은 20대부터 60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브랜드 각자의 고유의 색깔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며 흔히 불리는 매니아 고객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브랜드를 이용하는 충성 고객의 구매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레니얼 세대가 사용하는 뷰티 정보 앱 화해에서 인기 제품을 분석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첫째 주 인기 순위를 참고하였습니다. 기초 케어 부문 인기 제품의 리뷰 토픽을 살펴보았을 때 끈적하지 않은, 가벼운, 자극 없는, 흡수가 잘 되는, 진정되는 순으로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였을 때 끈적하지 않고 자극이 없는 진정 보습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마켓으로는 인터넷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입니다. 제품 탐색 후 바로 구매가 이어지는 구매 패턴으로 보이며 여러 세일과 프로모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프로모션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올리브영에서 인기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가격대가 만원에서 3만원대이며 원 플러스 원 기획전, 대용량 같은 가성비 마케팅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제형별, 기능별로 시각화하였을 때 꾸덕한 제형의 진정 보습 제품이 올리브영 온라인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트렌드 플랫폼 분석을 통한 표적시장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30 여성을 타겟으로 한 패키지의 기초 제품의 시장을 세분화하였을 때 주요 키워드는 드러그스토어, 진정보습, 트러블 제품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 속에 경쟁 제품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도록 제품을 위치시키는 각종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앞선 시장 분석을 토대로 전략 수립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적 시장을 토대로 도출한 경쟁사와 경쟁 제품을 분석하고 타겟 고객층의 소비 패턴과 니즈를 파악하여 스프링스케이프가 경쟁 우위에 있기 위한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경쟁 시장에서 최근 상징적인 브랜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업계 트렌드와 이슈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가장 주목받았던 기초 화장품의 대표 브랜드인 가이, 시카크림, 세테리안, 랑콤, 마녀 공장수는 나타났습니다. 또한 화해에서 각 카테고리별 인기 제품을 분석하였습니다. 여러 카테고리에서 노출되는 정도, 순위에 올라와 있는 제품의 개수, 그리고 가격대로 브랜드를 시각화하였을 때 여러 카테고리에서 인기 제품으로 자주 보이는 브랜드, 라운드랩, 시드몰, 마녀공장, 닥터지가 있었습니다. 2022년 더마 브랜드 평판 순위에 등장하는 브랜드의 상품으로 경쟁자 포지셔닝 맵을 제작하였습니다. 뷰티 정보 앱 화해와 그로우픽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크림 제품으로 통일하고 500개 이상의 리뷰를 가진 상품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시각화하였을 때 예상 표적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브랜드는 에스트라, 피지오겔, 나로스포제, 닥터지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쟁사 분석 시 사용한 기준입니다. 이를 토대로 경쟁자의 경쟁력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이츠스키는 플랫폼 접근성이 타 브랜드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며 특별히 차별점을 가지거나 제품 패키지에서의 눈에 띄지 않지만 전부터 입지에 탄탄히 다져왔기 때문에 이츠 뷰티라는 새로운 이커머스 뷰티 플랫폼을 신설하는 등 시장을 넓히는 방식으로 포지셔닝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츠스키는 힘을 주는 제품 라인은 도드라지지 않지만 대체로 심플하며 다양한 제품군을 내놓고 있습니다. 토리드는 브랜드 스토리와 슬로건에서 알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인상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브랜드는 성분에 대한 호평이 많습니다. 다이브인 라인이라는 수분 중심 라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인상을 주는 패키지이며 토이드 내 컬러인 하늘색과 하얀색의 조화로 투명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메디큐브는 성분을 가장 주요 포지셔닝으로 잡고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와 제품 설명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키워드로 연구, 변화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실 스튜디오와 공학적인 그래픽을 사용하며 연구하는 브랜드로 연상시키고 있으며 피부 고민에 맞춘 딥라인과 제로라인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케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제로 캠페인이라는 공병수거와 재활용 패키지로 에코 정책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녀 공장은 메디큐브에 이어 성분을 중점적으로 더마케어 포지셔닝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본인을 마녀라고 칭하며 드라마틱한 피부 변화를 꿈꾸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워서 피부 변화에 대한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20대의 젊은 층이 사용하기에 온라인숍, 이커머스, 드럭스토어 등 플랫폼 접근성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마녀 공장은 전반적으로 브랜드 컬러인 노란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활력 있는 인상을 줍니다. 성분 중심의 패키지들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마치 비타민 광고 같기도 합니다. 또한 매직이라는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의 이미지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타겟층은 20대 여성으로 마녀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활용하고 최근에는 일러스트와 작가와 협업한 판타지스러운 패키지를 보였고 일부 수익금은 기부가 되어 꽤 많은 호응을 이끌어낸 마케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상에 휴식을 제공한다는 매일, 휴식, 소소한이라는 키워드로 사용하는 라운드랩은 국내 천연 원료를 고집하여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독도 해양 심층수를 사용한 독도의 나에 맞추어 출시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오일부영 뷰티사이클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브랜드 패키지와 브랜드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솝은 다른 브랜드와 차별성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특히 시그니처인 갈색병이자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제품을 담아오고 있으며 자외선으로부터 안의 내용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부제가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제품 패키징과 매장에서 볼 수 있듯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대중에게 인식시켰습니다. 솔루션을 제공하고 포지셔닝 전략을 세우기 위해 경쟁사와 타겟 고객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언제, 어디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내 여성 소비자 뷰티 2040 여성 설문조사에서 기초 케어에서는 평균 2개 라인 4개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며 스킨케어 제품 라인에 대해 수분 라인을 필수 라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대층에서 수분을 필수로 하는 인식 비중이 컸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꿔 놓았고 뷰티 라이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수분 공급은 물론 스트레스로 인해 붉어지고 건조해진 피부에 이것저것 더하기보다는 피부 장벽이 회복이 가능하도록 진정과 보습에만 신경 쓰는 스킨케어 제품군 소비 패턴이 핵심입니다. 특히 겹겹의 스킨케어 대신 최소한의 제품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매일 바르던 제품 루틴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아침 저녁의 스킨케어 단계에 차별화를 두기도 합니다. 나만의 특별한 스킨케어 팁을 만드는 사람도 있으며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도록 스스로 개선하는 접근법을 선택합니다. 뷰티 플랫폼 파우더룸에서 진행한 93% 2030 여성 사용자가 참여한 설문에서는 20대부터 시작하는 어리 안티에이징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가운데 응답자 대부분의 피부 관리 방법에도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63%는 자신의 스킨케어 방식으로 인해서 피부 관리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으며 86%가 스킨케어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사용하는 뷰티 정보의 화해에서 인기 제품을 분석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첫째 주 인기 순위를 참고하였습니다. 기초 케어 부분 인기 제품의 리뷰 토픽을 살펴봤을 때 끈적하지 않은 가벼운 자극이 없는 흡수가 잘 되는 진정되는 손으로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정리했을 때 끈적하지 않고 자극이 없는 진정 보습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층적인 설문조사 형식인 인터뷰를 통해 더 쉽게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으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응답자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과 잦은 메이크업으로 인해 뒤집어지는 피부에 대한 고민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화장품 구매에 있어서 부담되는 가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고 심플한 디자인과 비건과 같은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들에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두 번째 응답자는 물리적 자극에 의한 붉어지는 피부와 학업 피로에 의한 칙칙해지는 피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피부 타입별 리뷰에 대한 신뢰하기 어렵고 응답자 본인과 잘 맞았던 제품이 겹치는 사람의 리뷰가 궁금하고 이를 우선적인 구매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환경을 해치지 않은 제품들과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잡티와 트러블에 대한 피부를 가진 세 번째 응답자는 계절의 영향을 받으며 이때마다 변화하는 피부 타입으로 제품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가격대에 좋은 퀄리티의 좋은 제품, 그리고 지성과 건성 모두를 위한 제품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응답자는 서비스직으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있으며, 가볍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들어간 공병을 가지고 싶다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고객 만족의 시대로 커스터머 니즈라고 하여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고객 요구 상황을 니즈라고 합니다. 앞서 수집한 타겟 고객들의 응답 데이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 니즈와 숨겨진 니즈를 도출하였습니다. 니즈는 필요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고, 원츠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품이 인기를 끌면 금세 모방 상품을 기획해 브랜드 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상은 도톨키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차별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상대방의 원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니즈와 원투를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수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맨드란 상대방이 가진 강력한 수요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어떤 것을 구매하려는 의지가 구체화되고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뒷받침된 특정 제품에 대한 욕구가 바로 디맨드입니다. 브랜드 메시지를 기반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실현으로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에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구매 환기 효과를 가져옵니다. 브랜드 개성은 소비자가 브랜드와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브랜드 차별화하는 수단이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게 합니다. 브랜드 개성은 소비자가 브랜드와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브랜드 차별화하는 수단이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게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소비자의 숨겨진 니즈입니다. 코로나 이후 수분 보습 라인과 트러블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 개의 제품으로 충분한 피부 케어가 가능한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 신념이 드러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쿠라 팀은 자사에게 간편, 건강한, 케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안합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 가지 키워드가 주는 인상에 대해 구체화하며 진행했습니다.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포지셔닝이 외부로 드러나 소비자의 마음속에 지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화력을 붙여넣고
브랜드의 매력도를 높이며 고객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언어를 활용해 대중에게 브랜드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입니다. 즉, 브랜드 메시징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회사의 문화, 가치, 그리고 미션 등에 기초하여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스프링스케이프의 목적은 스프링스케이프를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사용자를 모으는 것이고, 브랜드의 방향성과 미션은 최소한의 피부 케어 단계로 최대한 효과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5년 뒤, 스페이스케이프는 20, 30대 여성이 아침, 저녁으로 상황에 맞추어 루틴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고 더 나은 루틴 방법을 공유하며 독자적인 커뮤니티 만드는 것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방향성을 모두 포함하며 브랜드 메시징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브랜드의 콘텐츠의 일관성을 높여줍니다. 저희 사쿠라 팀은 브랜드 메시지를 이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핍을 위해 당신의 모든 순간에 함께할게요. 이 메시지 안에서는 브랜드 개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은 단계로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주는 긍정적 경험과 개인에게 맞춤으로 케어한다는 의미를 나이트, 모닝, 루틴, 그리고 지성, 건성, 복합성, 피부 타입 등 고민에 맞춰서 올인원 제품이지만 투박하지 않은 맞춤형 피부 케어 경험을 고객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브랜드 컬러는 브랜드 인지도를 80%나 높일 수 있습니다. 각 컬러가 주는 브랜드의 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자세히 컬러에서는 어떤 게 적합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컬러는 사람에게 생리적, 심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페인스케이프의 따뜻한 봄을 영상케 하는 색채를 사용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봄을 영상케 하는 컬러 팔레트의 산만함과 잡아주는 화이트 메인 컬러를 제안합니다. 성분과 먹는 루틴에 따라 색을 지정하여 다채로운 비타민 패키지에 사용하여 브랜드 서브 컬러는 다채롭게 진행합니다. 다채로운 서브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 루틴 피부 고민 맞춤 케어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컬러에 이어 다음은 로고입니다. 로고는 기업의 철학, 문화, 목적, 비전, 전문 분야, 이미지 등을 시각적으로 체계화한 간결한 형태로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킵니다. 로고를 제작할 시 정서적, 의미적, 식별 가능성, 그리고 지속성 네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고 제작해야 합니다. 고딕 서체를 활용한 로고 디자인은 모바일, 웹 등의 디지털 화면에서 보이는 훨씬 가독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줄 수 있어 선세이프 서체를 활용한 로고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플랫하고 단조롭다는 선세이프의 고딕의 단점은 얇은 라인과 곡선을 사용한 디자인의 요소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사에 부드럽고 차분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로고 제작 시 지향해야 하는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과도한 꾸밈 요소의 레터링은 11 철자를 가진 스프링스케이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독성이 좋지 않고 이는 브랜드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 팀의 팀원별 패키지 기획 아이템입니다. 스프링스케이프에게 적절하고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미연 팀원이 제안한 다채로운 케어라는 파트입니다. 모닝 케어, 나이트 케어 둘 루틴 중에서 별 제품 또는 피부 고민 별 제품의 고유 컬러를 지정하고 다양한 서브 컬러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케어를 제공한다는 인상을 전달하는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서기현 팀원은 유니크한 형태의 오브제로 제안하였습니다.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포지셔닝이 외부로 드러나 소비자의 마음 속에 지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의 활력을 불어넣고 브랜드의 매력도를 높이며 고객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김경민 팀원이 제안하는 ESG 실현하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개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가격으로 브랜드만의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PP 소재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열 가해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으며 성형을 한 뒤 또 다시 열 가하면 또 다시 모양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장재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재질로 내 화학성이 높고 가볍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병을 자체 제작을 하는 것에 비해 평균 80%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피부 타입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셀렉하여 피부에 맞는 제품을 샘플 보낼 때 패키지에 지금 시기에 당신 피부에 맞게 준비한 상품이에요 라는 타이틀과 함께 소비자한테 샘플마저도 고객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로 떠올리게 패키지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할 패키지는 100x100 파우치 패키지입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또 흔히 볼 수 있는 단상자 패키지는 상품을 보여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다시 재활용할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100x100 파우치는 고객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면서도 평균 MOQ 수량으로 여러 업체한테 문의한 결과 단상자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프링스케이프 신규 브랜드 디자인 전략 제안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